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금년 마지막 수업이고요. 자, 내년에 또 뵙겠네, 그죠? 자, 오늘 이제 438쪽. 자, 계약 강론. 자, 계약법 강론이 이제 3개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입니다. 자, 공통점은, 자, 이 3가지 공통점은 3가지가 쌍무계약이라고 그랬죠? 쌍무계약. 양쪽 다 의무를 보다는 쌍무. 그 다음에 유상계약. 뭔가 대가를 지급해야죠. 유상계약입니다. 다음, 쌍유, 낙성계약. 승낙,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그 다음, 불료식계약.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료식 계약, 즉 구두 계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게, 자, 말로 하는 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원칙은 구두 계약이 원칙이에요. 자, 갑이 이제 은에게 1월 1일 날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청약했죠. 이제 사겠다라고 승낙하면 말로 했잖아.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구두 계약, 불료식 계약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계약을 하고 나면, 자, 요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했으니까 이제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채권이 발생하니까 채권 계약. 채권의 반대말 채무가 발생하고. 이쪽에는 반대가 되죠. 자, 갑의 채권이라면 을을 봐서는 채무가 됩니다. 또 갑의 채무라면 을로 봐서는 채권이래요. 그럼 결국은 채권 계약, 채무 계약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계약을 줄여서 그냥 채권 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채권은, 자, 을의 갑에 대한 권리죠. 자, 채권은 청구권이라 그랬죠. 근데 가옥의 소유권이니까 정확하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채권 취득하는데 이 사람 의무는 1억 준다 그랬잖아. 의무는 대금 1억 지급 의무죠. 자, 그럼 매수인을, 자, 이 채무는 돈줄 대금 1억 지급 의무고 채권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여기서 만약에 집에 소유권을 팔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소유권을 팔지 않고 이 집에 전세권을 팔았다 그러면 전세권 이전 청구권. 임차권을 팔았다. 임차권 이전 청구권이죠.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재산권이라 그래요. 예,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죠. 자, 그럼 자, 갑의 입장에서 반대로, 갑의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죠. 돈 달라. 대금 지급 청구권. 그리고 또 채무는, 자, 이거 반대말이겠죠? 소유권 이전 의무죠.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 그리고 계약 보시면 의무 이전하니까 쌍무계약이죠. 갑도 의무가 있고 을도 의무가 있으니까 쌍무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쌍무계약 양쪽 다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게 매매야 보죠. 매매의 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그 당사자 일방이 바로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은 계약으로 정하고, 상대방이, 즉 상대방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그 대금, 그가 이제 매매죠. 매매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니까 낙성계약이라 그래요. 그 바로 밑에 이제 567조 기억합니다.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자, 본절이 바로 매매야. 매매의 규정은 매매 이외에 유상계약에 그대로 준용합니다. 준용한다는 것은 준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을 교환계약이나 임대차 등 유상계약이 그대로 준용합니다. 자, 밑에 양가로 1번. 자, 매매는, 자, 까만 색깔 정리한다. 쌍유, 낙불계약. 순서를 좀 바꿔 읽읍시다. 낙성계약, 불료식 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순서는 우리 쌍유, 낙불로 배우세요. 그게 매년 나오잖아.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불료식 계약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자, 매매는 재산권 이전이 목적이죠. 재산권 이전 계약이야.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타인의 권리 또는 타인의 물건도 매매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주 틀려요. 자, 갑이 이 집은 자 A가 소유자야. A의 소유물입니다. A의 물건이죠. A의 소유물을 갑이 자기 물건도 아닌데 갑이 이걸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는 유효합니다. 이게 이제 채권의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계약은 자 1월 1일 날 계약했어요.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행기를 2월 1일로 정했어요. 그러면 갑이 이 집을 사가지고 한 1월 한 20일까지 사가지고 2월 1일까지 이전 늦게만 해주면 돼요. 이행기에 이행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매매만이 아니라 교환 계약도 유효하고 임대차 계약도 유효합니다. 통틀어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은 이행기에 이행만 해주면 되니까 남의 물건도 채권 계약은 유효합니다. 여기 틀리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남의 권리나 남의 물건도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할 수가 있다. 30회 때 한번 나왔죠. 양가로 3번 반대급부는 금전행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반대급부는 반대로 받는 걸 반대급부라 그래요. 자, 갑이 자 그러면 이 가옥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저기 반대로 받는 게 반대급부죠. 반대로 받는 게 1억 돈이잖아요.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이게 매매입니다.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매매. 만약에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라면 교환이에요. 교환. 자, 교환 우리 이런 거죠. 교환 우리 물물교환 생각하면 돼.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주겠다. 어른 난 돈이 없으니까 땅을 주겠다 이거죠. 이같이 반대급부가 자 금전이 아니라면 교환이 됩니다. 매매와 교환의 차이는 반대급부가 금전 받으면 매매, 금전이 아닌 걸 받으면 교환이 됩니다. 그게 3번 얘기입니다.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이게 매매의 특징이야. 만약에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또는 재산권을 반대급부로 받는 약정은 이건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매매에 관한 규정 대표적인 계약금 규정이나 담보책임 규정 등은 성질이 허용하는 한 다른 유상계약인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준용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같이 이제 공부할게. 자, 항상 우리 법은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강론도 첫 시간이니까. 자, 매매 계약이 자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약 우리 그저께 배웠죠. 쌍무계약은 동시이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이 발생해요. 그 다음 매매가 유상계약이야. 자, 유상계약은 자 매매 규정을 다 교환이나 임대차에 준용한다 그랬죠. 임대차에 그대로 매매 규정을 적용합니다. 준용한다.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매매에서도 계약금 준다면 계약금. 그럼 이 계약금은 교환에서도 계약금이 있고 임대차에서도 계약금을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매 규정이 33개 법조문이야. 법조문인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환은 법주문이 2개밖에 안 돼요. 2개. 나머지 이제 31개는 31개 매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유상계획 대표를 매매에다가 해놓고 이걸 교환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순서를 쌍유, 낙불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자, 오른쪽 갑니다. 이제 2번에 매매의 성립은 당연히 낙성이니까 합의겠죠. 합의 1, 당사자 합의 낙성입니다. 양가 1번 매매계약은 자 재산권 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 합의로 성립을 합니다. 자, 매매는 자 이거잖아요. 갑이 뭔가 주겠다. 이 재산권. 자, 이 가옥의 재산권.
즉 재산권 대표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전하겠다. 그에 대해서 내가 대금 주겠다. 이게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낙성계약입니다. 의무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죠. 자, 그래서 항상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계약서 안 써도 돼요. 분료식 계약이니까. 뒤에 나오죠. 즉, 뭐 부수적인 사항들, 계약 비용이나 이행식이나 변제 장소 등은 나중에 하면 돼.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양가리 2번 중개법이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자, 매매 목적물 반드시 딱 특정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자, 우리가 아파트 분양계약 하잖아요. 아파트 분양계약. 자, 아파트 분양계약 할 때 지금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안 지어져 있어요? 아직 안 지어져 있죠? 이와 같이 특정이 안 되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그 점 조심해야 돼요. 양가리 2번. 매매 계약이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쉼표 없다. 이를 사후에라도 예컨대 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충분하다. 그 옆에 적으세요. 예, 아파트 분양계약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분양계약과 같이 계약 체결할 때는 1월 1일 날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어요. 이행기에 방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됩니다.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음 이제 2번 매매 예약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동산 같은 경우는 슈퍼에서 물건 살 때는 바로 갑이 어른한테 갑이 슈퍼에 가서 바로 아이스크림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바로 이걸 현실이라고 그래. 현실로 이행을 합니다. 현실적 이행. 동산 같은 경우는. 근데 준비 단계가 없죠. 동산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바로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현실 이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비싸니까 준비 단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준비하는 게 이제 먼저 예약이 있죠. 매매를 하자면 예약을 먼저 하는 경우. 예약. 그리고 또 뭐 계약금 주는 경우 있죠. 계약금, 계약. 이런 게 이제 준비 단계란 말이에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말에 만약에 식당 같은 데 예약 안 하면 밥 못 먹잖아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죠. 또 우리가 아파트 살 때 계약금 주죠, 그죠? 이게 준비 단계에서 이제 갑니다. 매매 예약 갑니다. 자, 564조 그 얘기가 제1항 매매 일방 예약. 일방 예약이 줄거세요. 자, 예약은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것만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일방 예약 추정입니다. 자, 일방 예약. 자, 제1항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그 상대방 적어.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자라 그래요. 예약 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한 때는 본 매매 효력이 생긴다. 자주 나왔죠? 24회, 28회, 작년 33회. 자, 이런 뜻입니다. 일방예약. 자, 우리 예약 완결권은 우리 예매권 생각하면 돼요. 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예약 완결권이라 그래. 쉽게 해서 우리 예매권 생각하면 예매권. 우리 항공기나 KTX 열차 살 때 예매권이 있으면 바로 본 계약 체결하기 쉽잖아. 그럼 둘이 이제 만약에 예약을 했어요. 매매 예약이든 철도 예약이든 항공기 예약이든 예약을 하면 예약 나중에 본 계약할 의무자가 있고 본 계약을 체결할 권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권리자를 예약 완결권자라 그래. 예매권자. 예약 완결권자. 이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럼 예매권이 있으면 우리 펴주세요. 그러면 이쪽에 못 주겠어? 못하죠. 바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 매매가 성립한다는 거죠. 계약하기 쉽잖아. 원래 계약은 청약과 성락이 합쳐야 되는데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 매매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을 한쪽만 가지는 걸 일방 예약이라고 해요. 한쪽만. 이쪽은 없죠. 한쪽 가지는 걸 일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예약 완결권자. 형성권이니까 10년 내 행사해야 항상 형성권은 10년 내입니다. 만약에 기간 안 정했다면, 만약 여기서 이제 이것도 임의 규정인 게 기간을 만약에 예약 완결권을 1개월 내, 한 달 내에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달 내에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정했다면 10년 내입니다. 자, 가죠. 1항 해왔죠.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 즉 예약 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한 때, 즉 펴주세요 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형성권이에요. 그리고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그게 바로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입니다. 예약 완결한다는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기간 안 정했어요. 10년이잖아.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예약 의무자가 갑이 자, 이 사람 10년이니까 자, 너 예약 본계약 체결할래? 안 할래? 자, 체고를 합니다. 기간 정한이 아니면 예약자가, 즉 같은 말 예약 의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매 완결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에 확실한 답을 해달라고 상대방 즉 예약 완결권자에게 최고 독촉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 근데 독촉해서 최고했는데 예약자가 즉 예약 의무자가 전항의 기간은 제2항이니까 상당한 기간이죠.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도달받지 못한 때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겁니다. 예약 의무자가 예약 권리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잃는다. 법 조문은 좀 암기가 돼야 돼요. 자, 밑에 1. 의인 한번 읽어보시죠. 예약이란 장래 본계약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이것도 채권계약입니다. 예약도 채권계약이다. 자, 그래서 예약은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 즉 채무가 남아있으므로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이 질문을 많이 내요. 자, 예약도 채권계약. 자, 채권계약 같은 말 채무부담계약입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같은 말 채권계약이다. 그래서 의무,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므로 언제나 채권계약이에요. 자, 맨 밑에 양가로 3번 내려옵니다. 예약의 종류. 예약의 종류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1번 편무예약, 쌍무예약은 옆에 저거 이게 이제 의무자의 수. 의무자의 수가, 자, 의무자가 1명이다. 편무예약. 의무자가 2명이다. 쌍무예약이라는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다음 장 넘기세요. 이 다음 장 2번이 중요합니다. 일방예약이 동그라미 치세요. 일방예약만 해요. 일방예약하고 쌍방예약 땡땡 적으세요. 권리자의 수입니다. 자, 권리자가 한 사람이면 일방예약, 권리자가 2사람이면 쌍방예약입니다. 이거는 기억하죠? 하나, 둘, 세 번째 줄이요. 자, 이 경우 다음 줄 그어보죠. 매매 완결 의사 표시할 권리를 당사 일방만이 갖는 경우를 일방예약이다. 양쪽 다 쌍방 다 권리를 갖는 경우를 쌍방예약이라 그래요. 3번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민법은 자, 이 4가지 의무가 예약이 있는데 그 4가지 중 뭐로 추정한다? 일방예약으로 추측합니다. 자, 민법은 일방예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매매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한 사람만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매권을. 자, 양가로 4번 예약 완결권. 일단 땡땡 적으세요. 형성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의의 보죠. 1번의 의의. 예약 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 완결 의사표시가 바로 본매매죠. 본매매한다는 의사표시하여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라 그래. 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매매를 성립시키는 권리가 예약 완결권입니다. 자, 방을 2번 내려옵니다. 성질의 1, 형성권 기억해야 돼요. 1. 예약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매매 계약이 성립하므로 형성권입니다. 자, 우리 일방적으로 자 완결한다 그러면 본매매가 성립한 형성권이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예약 완결권도 이것도 재산권이죠. 당연히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 팔아먹을 수 있고 상속도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예약 완결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갑니다. 자, 방금 3번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은 옆에 채측기간으로 했죠. 채측기간 옆에 저거 형성권의 행사기간, 형성권 행사기간을 채측기간이라 그래요. 형성권 행사기간은 채측기간이다. 원칙적으로 10년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당사자가 갑과 을이 행사기간을 정했다. 만약에 6개월로 정했다면 그 6개월 기간 내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내로 동그라미 3번 매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했거든요. 6개월로 약정했어. 6개월로 약정한 데는 그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10년이라고 그랬죠. 약정이 없는 때는 자주 나가죠.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약정 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만약에 그 10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해요. 지난 때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소멸했죠. 예약 완결권은 무슨 기간 경과로? 10년 제척 기간 경과로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니 본매매 체결 못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한편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의 약정은 제한이 없어. 법 조문이 없잖아요. 안 정하면 10년이지만 정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 즉 10년, 20년 약정도 가능합니다. 자, 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정할 때 6개월 정해도 되고 10년 정해도 되고 20년 약정도 가능하다. 그런 점을 기억합니다. 그 바로 옆에 기출문제 보세요. 작년에 33회 나왔던 거죠. 바로 옆에 기출. 을의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지만 갑과의 20년의 약정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X죠. 틀렸죠? 20년 약정했다면 20년이 가능하다. 10년으로 단축되는 게 아닙니다. 예약 완결권은 약정기간은 20년, 30년 약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쪽에 동그라미 5번 조심하고. 자, 이 제척기간의 특징입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원래 법원은 직권조사를 안 해줍니다. 법원은 주장하지 않으면 조사 안 해요. 근데 제척기간은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조사해서 재판해 줘야 돼요. 제척기간 10년은 판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갑니다. 5번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 도가했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사항이다. 잘라주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 고로 이에 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당연히 직권조사해서 재판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항상 제척기간 도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재판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채측기관 특징입니다. 자, 방금 4번 행사 방법까지. 일방적 의사표시죠? 1. 예약 완결권 행사는 예약 권리자가 예약 의무자에게 행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2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된 후 가등기에 줄 거세요. 예약 완결권도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가등기 된 후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아니라 예약 의무자에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예약 의무자한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점 가보죠. 다음 페이지 거기 문제 하나 볼까요? 다음 페이지 예제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기 28에 나왔던 거죠. 자, 1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무조건 물권 계약이 아니라 채권 계약이죠. 일방 예약은 의무를 부담시키는 채권 계약입니다. 물권 계약이 아니라 X. 2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하는 것을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답 나왔네, 그죠? 2번 형성권이잖아. 3번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라고 그랬죠.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로 해야죠. 있다. 자,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하기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이 돼요. 이행 불능이 됐네요.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제 본매매가 안 되잖아요.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는 없다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다음 5번 예약 완결권은 채측기간 10년이라고 그랬죠.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 안 정했죠. 그럼 10년이네.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가 아니라 10년 내에 행사를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매매 예약은 마치고 3번 주기 표시하세요. 계약금. 계약금은 매년 나옵니다. 계약금은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금은 매년 나와요. 일단 계약금의 포인트가 옆에 한 적으세요. 계약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계약금은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 자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이며 요물 계약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 요물 계약. 낙성 계약이 아니에요.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물 계약, 종된 계약, 요물 계약. 자, 예를 한번 들고 가죠. 갑이 자 1월 1일 날 을과 이 가옥에 이제 매매 계약을 합니다. 항상 안 적어도 우리는 1억에 한다.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죠. 그러면 을이 이제 매수인, 매도인. 1억 금방 없으니까 이제 계약금 보통 한 1월 10일 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얼마 주라는 건 없어요. 근데 평균, 보통 우리 관례상 한 10% 정도 주고 있죠. 되게 관례상. 그러나 반드시 10% 주라는 건 없어요. 5% 할 수도 있고 1% 할 수도 있어요. 관례상 대개 한 10% 주고 있죠.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딱 지급을 해야 계약금이 성립해. 지급해야 성립하니까 요물계약이라는 거죠. 낙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금이 수수되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요 매매계약은 낙성이라고 그랬잖아. 청약과 성납합치로 계약 성립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1,000만 원이 갑의 통장에 꽂혀야 성립하는, 즉 수수되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에요. 우리 민법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주고받은 돈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계약금 추정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계약금은 요 집값 매매 대금으로 준 게 아니야. 매매 대금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준 돈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어요. 1월 10일 날. 자,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제할 수 있어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 즉 이행 착수 전까지입니다. 까지 해제한다. 자, 그 점 기억하고 565조 보세요. 그 해약금에다가 추정이라고 적어. 해약금 추정. 565조 법조문 제목이 해약금 추정이야.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전금 등등등 명목으로 상대방의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교부한 때는 자 계약금은 교부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 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자 줄 거세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요걸 내와야 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즉 중도금 지급할 때까지. 자 교부자 을이라고 놓고 교부자 을은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하고 심표. 수령자 갑 매도인 갑은 그 2배 그 102천만 원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계약금을 1,0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이 을이 이제 1,000만 원 줬어. 그러면 이 준 사람 을은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어. 포기하고 나 받은 사람 갑은 2,000만 원 상환해야 2,000만 원 상환하고 해지하기 위하여 준 돈입니다. 단 기한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게 바로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입니다. 이행 착수 전까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도금이 줬다.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중도금 만약에 5,000만 원 지급했다. 중도금 지급하고 나면 이제 해약금으로 해제를 못해요. 이 사람은 포기하고도 해제 못하고 2,000만 원 주고도 해제 못합니다. 중도금 지급받기 전까지만 계약금으로 해제합니다. 그 점을 포인트로 기억해야 돼요. 자 밑에 1의 옵니다. 자 의에서 동그라미 1. 자 계약금이란 계약 체결할 때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합니다. 자 유가물은 가치가 있는 물, 즉 쌀 한 가마니도 계약금이 될 수 있어요. 계약금은 금전에 하나지 않는다. 쌀 한 가마니도 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우리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이라 그랬죠. 임의 규정 뜻 나오죠. 자 동그라미 계약금 규정도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이 있으면 배제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계약금으로 해제 못한다 라고 특약하면 해제를 못해요. 특약이 없을 때만 계약금을 해제합니다. 자 이번에 법적 성질 1 요물계약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요물계약입니다. 낙성계약이 아니야.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낙성계약이 아니므로 이런 말이야. 낙성계약이 아니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같은 말 합의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반드시 1,000만 원이 통장에 꽂혀야 해약금이 됩니다. 자, 그 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우측으로 옵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종된 계약 줄 거고, 종된 계약. 자, 여기서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입니다. 매매가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에요. 항상 법에서 이제 주종이 나오면, 자, 매매가 주된 계약. 자, 계약금 계약 1,000만 원 준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항상 법에서 주종이 나오면 주가 유효해야 종도 유효가 돼요. 거꾸로 주가 무효가 되면
종도 무효가 됩니다. 항상 부정수예요. 주가 무효면 종도 무효입니다. 근데 거꾸로 종이 무효라고 해서 주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를 따라가야 돼. 자, 그래서 종된 계약하죠. 계약금 계약은 주된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진 종된 계약이에요. 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죠. 무효나 취소가 돼버리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무효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다음 장 양가로서 한번. 자, 계약금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3. 계약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방금 1번에 증약금, 증거금이죠. 자,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다. 그럼 계약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죠. 최소한도 계약금은 다 증약금의 성질은 같습니다. 2번 해약금, 우리 민법이 추정하죠. 또는 해제권을 유보, 보유하기 위하여 수수된 계약금입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 추정. 그 다음 방가로 3번에 위약금이야.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사용하는 돈을 위약금이라 그래요. 위약금. 동그라미 니은, 의에서 니은만 기억하세요. 자, 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위약금은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이 돼요. 특약이 있어야만 위약금이 됩니다. 아직 위약금 보지 마시고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우측으로 옵니다. 양가로 4. 자, 해약금으로 해지하러 갑니다. 해약금으로 해지하러 간다. 자, 방금 1번 해지 방법이죠. 자, 해지 방법은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해지할 때는 포기만 하면 되죠.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의사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포기하고 해지한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러나 자, 죽었죠.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반드시 2,000만 원 100 제공해야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제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100, 2,000만 원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 1월 10일 날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자, 치기에서 중도금 지급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자, 교부자 을이 1,000만 원 교부했죠. 교부자는 계약금 포기하고 전화해서 해지한다 그러면 돼요. 근데 갑은 반드시 1,000만 원 받았으니까 2배 2,000만 원 2,000만 원 이행을 하고 해제를 해야 돼요. 근데 갑이 이제 2,000만 원 가져서 을한테 2,000만 원 받아라 해제한다 그랬는데 을이 수령을 안 해요. 수령 안 하는 게 바로 수령지체죠. 수령지체에서 그냥 해제하면 됩니다. 반드시 공탁소에 가서 공탁할 필요는 없어요. 고개를 많이 내는 거죠. 거기 까만 색깔 나오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계약금 100, 2,000만 원 이행 제공이 있으면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심표 상대방 일을 2,000만 원 수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할 필요는 없다. 이 판례도 자주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계약금 받은 사람은 2배를 이행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수령 안 한다고 공탁소에 가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자, 2번 이제 해제 시기를 내봐야 돼요. 해제하는 시기 동그라미 1번 조심한다. 당사자 일방이 줄거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같은 말 이행 착수 전까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 착수 전까지야. 2번에 이제 이행 착수의 개념이 나오죠. 이행의 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에 줄거 일부를 행하거나 일부 이행, 즉 중도금 제공이죠.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만 해제할 수 있어요.
중도금 제공 후에는 해제 못합니다. 행하거나 요게 포인트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보죠. 다음 장 넘어갑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제합니다. 자, 방가로 3번 오세요. 해제 효과. 해제 효과. 1번. 자, 조심할게. 자, 우리 어제 그저께 한 이 해제하고 달라요. 어제 그저께 한 법정 해제. 자,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해제하는 거죠.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자, 을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했다. 갑이 해제하죠. 그럼 법정 해제를 하게 되면 엔더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죠.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죠. 근데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게 적용이 안 돼. 왜? 채무 불이행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금 계약이라는 약정 해제란 말이야. 계약금으로 약정된 해제니까 이미 준 게 아무것도 없죠. 원상회복 의무 이게 없어요. 왜? 지급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상회복할 게 없잖아.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죠. 그래서 많이 출제해요. 보통 해제와 완전히 다르죠. 자, 해제 효과 정리한다. 동그라미 1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이 있기 전에 하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 해제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해제하기 때문에 이행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 다음 2번. 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가 아니므로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계약금 약정 해제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말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 2번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의 특징이 원상회복 의무 없다, 손해배상 의무 없다. 권리로 따지면 원상회복 청구권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금 해제 효과야. 그런데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금 약정이 있어도, 자, 계약금 줬어요. 자, 갑니다. 자,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중도금 지급이 바로 이행 착수야. 이행 착수 전까지는 교부자, 어른 계약금 1,000만 원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사람 수령자 갑은 2,000만 원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죠. 중도금 지급 전까지야.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중도금 만약에 5,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약금으로는 해제를 못해요. 왜? 해제 기간이 지났잖아. 그랬는데 중도금 지급 나중에 을이 잔금을 불이행합니다. 잔대금을 불이행하는 이건 채무 불이행이잖아. 채무 불이행이 되면 갑은 이때는 법정 해제는 할 수 있겠죠? 법정 해제는 가능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약정 해제는 못하지만 법정 해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3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약정이 있어도 본조와는 관계없이, 자, 줄고 나간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만약에 적으세요. 잔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잔금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 예제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죠. 예제 맨 위에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계약금 일단 뭐로 추정한다 그랬죠? 해약금 추정입니다. 자,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금 포기 누가 했죠? 매수인이 했죠. 그러면 해제의 경우는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죠? 계약금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2번 조심. 계약금 계약은 계약의 부수와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정확하죠? 종된 계약이다. 3번 계약금을 요건 아직 안 배웠지만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 특약이 있다면 위약금 특약했죠? 계약금 주면서 이 계약금은 위약금이다.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은 또 위약금의 성질도 있다. 정확합니다. 자, 4번 계약금 계약도 임의 규정이야.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가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자, 5번은 안 배운 질문이지만 이거예요. 이건 판례인데 이거는 뭐 한 1, 2월 달에 또 자세히 갑니다만은 자, 이 요물 계약이라 그랬어요. 자, 을이 자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을이 이제 1,000만 원을 교부해야 1,000만 원을 교부해야 성립한단 말이야. 요물 계약이니까. 1,000만 원 전액 다 교부해야 요물 계약이 성립해. 그런데 우리 1,000만 원 주기로 합의해 놓고는 일부만 지급했어요. 한 300만 원만 지급했어요. 300만 지급했다. 그러면 다 전액 교부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요물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죠. 요물이 성립 안 됐으니까 이때는 이제 갑이 300만 원만 받았으니까 요 2배인 600만 원을 주고 해지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안 돼요. 요물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교부하기로 했는데 300만 원만 줬다. 그러면 600만 원 주면 안 되고 2,000만 원 다 줘야 됩니다. 2,000만 원을 다 교부해야 해지할 수 있어요. 그게 5번 판례야. 보죠. 5번 매매계약 시 줄 거세요.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일부만 즉 300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 7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럼 요물계약이 성립해서 안 했어요? 성립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매도인은 실제로 받은 일부 금액인 300만 원에 600을 상환하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겁니다. 요물계약은 전액 다 교부해야 돼요. 자, 밑에 해설 써보면 5번 만약에 약정된 계약금 전부 1,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는 한 계약금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리로 원칙입니다. 자, 계약금을 1,000만 원 주고받기로 했어요. 근데 300만 원만 받았다. 그럼 요물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원칙은 계약금을 해제를 못하는 거야. 근데 꼭 하고 싶으면 300만 원의 2배가 아니고 1,000만 원의 2배를 지급해야 돼. 그 뒤에 나오죠. 설사는 만약이라는 뜻이야. 만약 허용하든 하는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 300만 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인 1,000만 원의 2배를 줘야 돼. 자, 그게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으로 시험에 잘 나와. 잘 싸우니까. 자, 4번 가죠. 매매계약 비용부담. 이것도 자주 냈죠. 비용부담. 우리 중개수수료 누가 내죠? 중개수수료. 양쪽이 다 주죠. 매도인도 매수인도. 그래서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게 566조. 매매계약 비용부담. 매매계약 비용은 당사자 줄 거예요. 쌍방 갑과 을이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자,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해요. 매매 계약이든 교환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비용은 쌍방이 균분 부담합니다. 그 밑에 1번이 이제 그 계약 비용입니다. 양거리 1. 매매 목적물의 청량 비용, 계약 비용이죠. 청량 비용, 평가 비용, 감정 비용, 중개업자의 보수 등이 바로 매매 계약 비용에 포함됩니다. 쌍방이 균분 부담합니다. 자, 그런데 2번 조심해야 돼. 2번. 그러나 부동산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에요.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고 변제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보통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자, 이것도 임의 규정이야. 양가로 3번 566조 즉 계약 비용 부담도 임의 규정입니다. 자, 무조건 이제 우리가
채권 계약법 공부할 때는 계약법은 항상 임의 규정이라는 걸 머리에 그리면서 공부해야 돼. 임의 규정이니까 이 규정보다 특약이 우선하다는 거죠. 또 특약으로 이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약 비용도 임의 규정이므로 원칙은 쌍방이 균분 부담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예컨대 갑이 내가 다 부담하겠다. 매매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도 유효합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매의 기본이었고, 자, 3번에 자, 매매의 효력. 요거는 조금 이따가 효력에 줄 거세요. 무조건 효력이란 말이 나오면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 의무. 권리 의무.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이 권리는 바로 채권이겠죠. 의무는 바로 채무가 되는 거죠. 항상 기억할게. 자, 계약법 앞에 채권이 생략된 거야. 채권 계약권. 그럼 또 채권 계약법 같은 말은 채권 채무 계약법이에요. 채권 채무 계약법. 이걸 추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독일에서는 채권 계약이라 그럽니다. 스위스에서는 채무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권리를 강조하느냐, 의무를 강조하는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는 의무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 쌍무 계약이니까. 매매, 교환, 임대 전부 쌍무 계약이니까. 그래서 채권, 채무 계약 추려서 같은 말입니다. 이게 권리로 보면 채권이고 의무로 보면 채무예요. 그 채권 계약, 채무 계약 같은 말. 그래서 이걸 의무 부담 계약이라,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 이제 동의어가 많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거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죠.